안녕하세요. 우리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2장을 했어요. 오늘은 심혈관계를 할 건데 심혈관계는 시험 문제의 비중이 좀 크죠. 심혈관계, 심장 쪽하고 혈관계, 심장과 이제 혈관계 쪽으로 해갖고 한 8에서 한 12문제 정도 그렇게 해서 범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심혈관계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이에요. 협심증하고 심근경색. 협심증과 심근경색. 자, 우리 협심증의 유형 봅시다. 안정형, 불안정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정형하고 불안정형하고 굳이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누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눈다면은 불안정형이 더 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정형은 운동이나 힘든 일을 할 때 흉통이 있어요. 운동, 힘든 일. 근데 이게 이제 안정형이죠. 불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휴식 시에도 통증이 있다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통증은 안정형 보면은 통증은 5분에서 15분 이내 호전. 휴식이나 나이트로 글리세린에 의해서 먹고 완화가 되고, 불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휴식 시에도 흉통이 발생하고 휴식이나 NTG에, 그러니까 니트로글리세린 아무리 먹어도 완화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20에서 30% 정도가 불안정형이 나중에 심근경색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20에서 30%.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심근허열, 불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심한 심근허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오른쪽 표를 보면은 이형성 협심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스테레오타입이 아닌 비전형적인 협심증이에요. 통증 시간이 길고 신체 활동과 무관하면서 일단 특정 시간대에 발병을 하는데, 이거는 variance라고 그래갖고, 여기 variant 이 형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비전형적. 그래서 비전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 스테레오타입이 아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 흡연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상동맥, 심장으로 가는 동맥이 있어요. 심장으로 가는 동맥, 심장을 왔다 갔다 하는 동맥이, 거기에 경련 및 수축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정형 협심증의 심근허열이 지속이 되면서 심근효소 수치, 특히 CKMB, 트로포닌 1 또는 T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흉통을 비교를 하면은 여기하고 비슷해요. 안정형하고 불안정형처럼 심근경색은 협심증보다 더 심하다는 거죠. 이 경색이라는 게 뭐냐면 굳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휴식 시에도 나타나고 통증의 지속 시간이 한 30분 이상. 통증 핫번 한 30분 이상. 심근경색은 대부분 응급실에 와서 흉통을 느끼면서 그때 심전도에서 MI 그래프가 뜨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DOA가 많죠. 도착 시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게 바로 심근경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협심증을 한번 봅시다. 협심증의 원인을 보면은요, 관상동맥 내 죽상경화성 병변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맥이 이렇게 있으면, 동맥 혈관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플라그가 이제 막 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찌꺼기 같은 게 이제 많이 끼죠. 특히 고기라든가 고기 반찬 많이 먹고 그다음에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 비만 환자들이 또 이런 게 많죠. 거기에다 알코올을 많이 드시는 사람들이 이런 게 많아요. 이게 이제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관상동맥 내 죽상경화증이 가장 큰 원인이어서 혈관이 좁아지다가 나중에 이게 폐쇄가 돼요. 그러면 이 원인을 보면은 그 조절 불가능한 위험 요인이 있고 조절 가능한 요인이 있어요. 자, 조절 가능한 요인. 내가 언제든지 이거를 조절하면은 MI에서, 그러니까 협심증이나 MI에서 이거는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은 흡연이에요. 가장 큰 거. 흡연. 협심증, 심장 안 좋은 사람, 죽상경화증 있는 사람은 흡연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흡연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살찌구,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 고혈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 비만. 언제든지 뭐 혈압약을 먹고 또 고혈압이 있을 경우에 비만 환자들 살을 빼면 고혈압이 내려가면서 고지혈증도 내려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도 컨트롤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조절 불가능한 게 이제 문제죠. 조절 불가능한 거 요인에서 유전. 부모가 만약에 고혈압이다 그러면 50%가 고혈압이에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종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백인. 그리고 연령 40대 이상. 그 다음에 조기 폐경이라든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더 많긴 하지만 여성이 이제 조기 폐경이 됐을 경우에 혈압이 많이 올라가고요. 경구 피임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딱 차단이 되니까 에스트로겐이 차단되면 혈류의 흐름이 블러드 스트림이 굉장히 느려져요. 그러면서 요게 이제 그 플라그가 생기면서 죽상경화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간접 흡연과 심근경색이 있는데, 물론 그 폐암이나 심장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게 직접 흡연이죠. 하지만 간접 흡연도 문제가 된다는 거. 이게 다 여기에서 간접 흡연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직접 흡연, 간접 흡연 다 문제된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증상 및 합병증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게 이제 협심증이 나중에 심근경색으로 왔을 경우에 증상 및 합병증. 자,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를 해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으면 심근경색이에요. 그러면 불안정형 협심증이 대표적인 임상적 특징이 나중에 심근경색으로 가는데, 니트로글리세린 혹은 나이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해도 완화되지 않는 흉통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흉통이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호소가 있어요.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할머니분들은 밤에 이제 흉통이 있는데 그분이 협심증 환자고 MI까지 진행되는 환자인데 위가 아프다는 거예요. 위. 근데 보기에는 땀을 뻘뻘 흘리고 흉통의 사인이에요. 그럴 땐 그냥 위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냥 나이트로글리세린을 안 먹는다, 뭐 투여를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은요, 방사통이 있는데 어깨, 여기가 아프면, 심장이 아프면 어깨, 그 다음에 팔, 목, 위까지 30분 이상 지속되는 심한 흉통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심전도상에서 이제 QRS파나 ST 분절, T 파의 변화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조금씩 나타나는데 ST 분절의 변화가 심하게 내죠. 그래서 심근경색의 이제 합병증은 가장 흔하고 중요한 초기 합병증이 부정맥이에요. 부정맥.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치료를 안 하면 심정지가 돼서 사망을 초래하는 게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심낭염 폐색전증, 말초동맥 색전증 이런 게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심근경색 환자에게서
가장 무서운 합병증은 부정맥이 되면서 심정지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환자에게서 정맥혈이 우려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심근이 경색이 되면은 딱딱해지는 거잖아요. 수축력이 감소가 되면 심박출량이 감소가 돼요. 심박출량이 일단 감소가 되면 심장에서 가장 많이 가는 혈류가 심장에서 이렇게 펌핑을 했을 때 혈류가 가장 많이 가는 그 우리 신체의 장기가 어디냐면 신장이에요. 신장. 심장에서 20%가 와야 되는데 펌핑 작용이 안 돼서 신장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 신장에서는 이럴 때 혈류가 감소되니까 수분과 나트륨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알도스테론을 부신 피질을 자극해서 알도스테론을 분비를 해요. 그러면은 알도스테론은 수분과 나트륨을 꽉 잡고 있고요. 보유하고 포타슘은 배출을 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어쨌든 급성심근경색 환자에게서 그래서 정맥혈이 우려되는 보상기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그 MI, 특히 MI와 관련된 진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심전도 ST 분절이 상승이 되면서 티파가 이제 역전이 되는 거. 심전도의 변화가 많이 오고, 그래서 심전도를 보면은 딱 나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응급실에 와갖고 죽기 일보 직전에 심전도가 딱 MI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죽기 일보 직전에. 그래서 MI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심전도를 검사를 하고, 우리가 심전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QRS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정상인데, 여기 이제 QRS-파라든가 이런 게 뭐 이렇게 되든가, 뭐 아니면 어떤 거는 이렇게 되든가, 어떤 거는 아예 이게 없이 여러 가지 파형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ST 분절이 상승하는 게 이제 급성기일 때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 심전도를 보고 그 다음은 심근 효소 수치를 봐요. 진단할 때 심전도, 심근 효소 수치, 요거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심근 효소 수치를 보면은 심근 효소 수치에서 트로포닌 1, 트로포닌 T, CKMB, 미오글로빈, LDH, OTPT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트로포닌 T하고 1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이도가 매우 높은 거 트로포닌 1이에요. 그 다음에 심근에만 주로 존재하는 동종 효소 CKMB, 트로포닌 1, CKMB. 요거는 좀 외워두세요. 심근 효소 수치를 본다라는 거. 그리고 미오글로빈, 이거는 이제 특이도가 떨어지고 빨리 배설되는 것. GOT, GPT, 그 다음에 LDH. 자, 여기서 외워둘 거 트로포닌 T1 외워두시고요. CKMB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이 환자들이 MI가 있는 환자들이 입원을 했을 경우에 치료 및 중재 봅시다.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PTCA라고 그래요. PTCA. 경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퍼큐테너스라고 그래갖고 그 피부를 경유해서 관상동맥으로 집어넣어요. 카테터를 집어넣어갖고 대퇴 또는 요골동맥을 통해서, 대퇴나 요골동맥을 통해서 카테터를 관상동맥까지 집어넣어갖고 조영제를 이렇게 넣어요. 조영제를 넣어주면서 좁아지거나 막힌 관상동맥 부위를 찾아내요. 조영제로 찾아내요. 그러니까 카테터가 일종의 관이잖아요. 카테터를 넣어서 찾아내서 좁아지거나 막힌 부위를 이렇게 찾으면 풍선으로 좁아진 혈관을 이렇게 넓혀요. 풍선으로 넓힌 부위에 스텐트를 삽입해요.
이렇게 그 스텐트가 들어가 있으면 좀 그 혈관이 벌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스텐트를 삽입해서 이렇게 그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 및 스텐트를 삽입해 갖고 이거를 좁힌 혈관을 넓히는 것이 바로 경피적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하는 거, PTCA를 가장 많이 한다는 거. 근데 요거를 해도 약은 복용을 해야 돼요. 계속 꾸준히 약물을 복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로키나제라고 그래갖고 그 혈전을 녹이는데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 유로키나제 투여가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PTCA죠. 그 다음에 이제 약물요법 봅시다. 약물요법에서는 나이트로글리세린 해갖고 혈관 확장제. 이거는 그 평활근을 이완을 시키는 거예요. 나이트로글리세린은 혈관 확장제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 차단제라고 있어요. 교감신경 차단제에서는 프로프라노롤, 아테노롤, 그 다음에 카베디리올, 요거는 외워두세요. 교감신경 차단제, 심박수와 심근수축력 및 혈압을 저하시키는 거. 그 다음에 칼슘 차단제라고 그래갖고 니페디핀 있어요. 아달라트라고 하죠. 칼슘 차단제 아달라트. 임상에서는 아달라트를 많이 얘기해요. 이게 니페디핀. 니페디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꼭 알아주세요. 칼슘 차단제. 약물도 많이 나옵니다. 칼슘 차단제 기억을 하시고요. 심근의 세포막을 통과하는 칼슘 이온 전류를 차단해요. 그래서 심근의 수축력 억제를 하고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게 칼슘 차단제. 그리고 이제 많이 먹는 약이 이제 아스피린 같은 경우, 와파린, 헤파린, 이건 뭐냐면 항응고제죠. 혈소판 응집 억제제라고 그래갖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해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갖고 심근경색으로 이행을 예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물요법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이트로글리세린은 혈관 확장제, 그 다음에 베타블로커, 프로프라노롤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칼슘 차단제, 아달라트, 니페디핀 요거를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포인트 1 보세요. 나이트로글리세린 관리 및 복용법. 흉통 시에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혀 밑에다 두는데요. 400까지 5분마다 15분. 니트로글리세린. 갑자기 흉통 합번이 생겼어요. 흉통이 생겼어요. 그랬을 경우에 3회, 일단 설하로 3회 투여해요. 그럼 5분에 한 번씩이면 15분이죠. 그러면 환자들한테 퇴원할 때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일단 먹기 시작하면서 응급실 오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먹고 15분이 지나서 계속 아플 수 있어요. 아프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와서 몰핀 같은 걸 IV를 맞아야 돼요. 흉통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돌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5분마다 3회까지 15분간 반복은 알아두시고, 그래도 완화되지 않으면 즉시 응급실로 내원하거나 의사를 찾아간다 그러는데, 환자들한테 일단 먹고 응급실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한 10분, 15분 걸릴 수가 있으니까. 자, 혀 밑에 놓고 녹이는 것으로 약은 누운 자세에서 투약하는 것이 효력이 좋아요. 혀 밑에. 그리고 약물은 언제나 이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죠. 그리고 갈색병에 담아서 보관해야 돼요. 이게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섬액이나 극단적인 빈맥이 있을 경우에 나이트로글리세린 투여를 중단을 해야 됩니다. 자, MI 같은 경우에 그 수술적 치료, PTCA로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KBG라는, 이게 이제 이걸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KBG라는 수술 방법이 있어요. KBGA 수술 방법,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이 있는데, 이거는 관상동맥 원위부에 접합해서 혈액을 공급하는 수술입니다. 자, 그렇다면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간호와 퇴원 후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죠. 퇴원 후에 집에 있을 때 어떻게 환자를
교육시키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가족들한테도 중요한 거고 환자한테도 중요한 거예요. 먼저 에어웨이, 블러드, 서큘레이션 순서대로 중재를 해야 되는데 기도 유지가 먼저예요. 기도 유지가 첫 번째. 그 다음에 A, B, C니까 블러드 스트림. 세 번째가 C가 뭐냐면은 서큘레이션이에요. D는 드럭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유지하는 거예요. 블러드 유지, 그 다음에 순환 유지. 자, 여기에서 기도 유지가 왜 중요하냐면 흉통이 있으면서 숨을 못 쉬는 경우가 있어요. 흉통. 숨을 못 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흉통이 있으면서 호흡곤란이 있으면서 심한 빈호흡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때 이제 O2를 공급을 하는 거죠. 산소 공급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침상 안정을 시켜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흉통이 있거나 뭐 아픈 사람들, 침상 안정하는 사람들, 특히 흉통, 산소가 모자라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은 대사가 더 항진이 되기 때문에 산소가 더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안정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로글리세린을 설화 투여해요. 그리고 그게 안 될 경우에 자, 몰핀을 투여해서 흉통을 완화시켜야 된다. 데메롤이 아니라 몰핀 투여. 대부분 IV로 하죠. 왜냐하면 IM을 할 경우에 근육으로 났을 경우에 심근의 효소 수치가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IV를 투여를 하고요. 산소 공급량을 또 높이고, 근데 이제 체온이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는 거. 자, 호흡하기에 편한 자세가 뭘까요? 파울러스, 반좌위 혹은 그 세미 파울러스.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혹은 응급실에 흉통 환자가 오면은 대부분 침상에 누워갖고 반자위로 먼저 올려줘요. 물론 바이탈 사인도 하긴 하지만, 그리고 산소를 줘요. 호흡곤란이니까 산소를 주면서 MI의 그 어떤 패스트 히스토리가 있고 계속 이게 유지되는 환자다 그러면은 니트로글리세린 투여했냐고 물어보고 3번 이상 투여했다고 그러면은 몰핀을 주고, 또 흉통이 너무 심하면은 얼른 몰핀을 투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이런 환자의 퇴원 교육,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최소화하도록 하죠. 우리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막 뭐 머리 아프거나 막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스트레스 받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 다음에 흉통이 가라앉지 않을 때는 나이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하면서 5분 동안 3번 15분 하고 얼른 이제 응급실로, 흉통이 완화되지 않으면은 응급실로 와야 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재활 운동 요법을 해야 돼요. 재활운동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아픈 사람들은 운동을 안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혈압이나 호흡수, 심맥박수를 고려해서 적절한 강도로 운동해야 된다는 것. 적절한 강도로 유지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혈압은 우리가 운동할 때 혈압이 올라가요. 근데 평균 혈압에서 20mmHg 이상이 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할 때 피로나 부정맥 굉장히 필요해요. 부정맥, 흉통이 있을 경우에는 중지한다는 거죠. 중지함. 피로나 부정맥, 흉통이 있을 경우에 중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부전하고 고혈압 쇼크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신부전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려성 신부전, congestive heart failure 한번 봅시다. 우려성 신부전, CHF라고 하죠. congestive heart failure. 이건 뭐냐면 충분한 혈액을 박출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펌핑을 쫙 해갖고 온몸에 피를 쫙 보내야 돼요. 그 심장에서. 근데 이게 그 심박출량이 저하돼서 펌핑이 안 돼 갖고 충분한 혈액을 박출하지 못하면은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은 또 어떨까요? 우렬이 돼요. 심박출량 감소가 되면 정맥, 몸에 있는 정맥은 우렬이 돼요. 우렬이라고 하는 거는 쌓이는 거죠. 정맥의 순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직은 산소가 부족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온몸에 그 혈액이 가면서 거기에 이제 산소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니까 이게 바로 우렬성 신부전인데 좌심부전과 그 다음에 우심부전으로 나눠요. 거기에서도 좌심실부전이 심한데 이거는 폐우렬로 인해서 호흡기계 조절 장애가 올 수가 있고요. 우심실부전은 정맥혈 귀환 문제로 인해서 말초부종이 생겨요. 좌심실부전도 중요하긴 하지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이 우심실부전이에요. 특히 이제 우심방부전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말초부종. 말초부종하고 우심실부전, 정맥불혈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태생리 보시면 뭐 전부하하고 후부하가 있는데 전부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심실의 혈액량이 증가를 하면은 심실의 크기 및 근섬유 길이가 증가를 해요. 그게 프리로드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심실 수축 직전에 심실근 섬유의 길이를 전부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전부하가 증가되거나 혹은 심장이 수축기 동안 대동맥판막과 폐동맥판을 통해서 폐하고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는데 필요한 심실의 압력이 후부하예요. 이 전부하하고 후부하가 문제가 생길 때 우렬성 신부전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우렬성 신부전이 이런 병태생리가 되면 병태생리학적 상태로 우렬성 신부전이 생기면은 심장에 보상기전이 생깁니다. 책에서는 보상기전, 대상부전, 심실확장근과 심근 비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기전이 잘 돼서 온몸이 항상성으로 해서 몸이 돌아오면 괜찮은데 보상기전이 안 되면 이게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보상이 안 될 수가 있죠. 몸이 외부에서 이렇게 뭘 도와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몸이 이게 어떤 자연 상태에서 보상을 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합병증 상태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상 기전을 한번 봅시다. 자,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우리가 열 같은 것도 우리 몸의 보상 기전의 하나예요. 염증에 대한 어떤 기전. 열도 보상 기전의 하나인데 심장의 보상 기전을 보면 심장이 전체 신체 요구량에 필요한 만큼 혈액을 적절하게 방출하지 못하면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보상 기전이 심박출량 증가시키기 위해서 보상 기전이 나타나요.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보상기전이 나타난 심박출량 증가시키기 위해서 보상기전이 나타나는데 신부전의 대표적 보상기전이 빈맥, 빨리빨리 뛰어야 돼요. 그만큼 펌핑이 안 되니까 빨리빨리 보상기전이 빈맥 그러면서 심실이 확대돼요. 특히 심장에서 나가는 부위, 좌심실이 확대돼요. 빈맥, 심실이 확대돼요. 왜냐? 왜 그럴까?
몸으로 나가는 게 좌심실이잖아요. 좌심실에서 온몸에 피가 나가잖아요. 근데 일을 많이 하니까 이게 비대가 되는 거예요. 심장도 근육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게 점차적으로 심장에 비대가 오면서 확대, 심장이 굉장히 커져요. 심비대가 오고요. 그 다음에 소변량이 감소가 되는 거죠. 소변량이 왜 감소가 될까요? 그만큼 심박출량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온몸으로 가지 않으니까 신장에서도 안 오네 하면서 수분도 이게 그 혈량도 수분이잖아요. 혈액을 보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오는 소변이 없어요. 소변량이 감소가 돼요. 자, 우렬성 심부전에 의해서 심박출량이 감소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된다고 그랬어요. 온몸에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신장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나쁜 사람은 신장에 굉장히 큰 무리가 있어요. 따라서 신사구체 여과작용이 감소됨으로써 체액을 보존하려는 보상기전. 그래서 소변량이 감소가 된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상기전이 레닌, 엔지오텐신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보시면 돼요. 이러한 보상기전에는 심박출량을 증가시키나 결국 심장 기능에 손상을 초래하죠. 보상기전이 합병증이 온다 그랬죠? 심장 기능에 장애를 초래해요. 이걸 얼른 잡아주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심장 기능이 이제 손상을 초래하고 장애를 초래하는데 이럴 때 교감신경계에서 자극을 받아요. 심장이 잘 뛰지 않네? 심박출량이 이게 많이 가지 않네? 적절하게 가지 않네? 심박수가 증가되죠. 정맥의 귀환량도 증가되면서 동맥이 수축되는 교감신경계 자극이 오고요. 그 다음에 신세뇨간의 수분 제흡수 증가해서 혈액량이 증가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보상 기전은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기전이에요.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자, 요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면은요, 신장의 옆 사구체 옆 세포에서 레닌이라는 효소가 방출이 돼요. 신장에서. 이 레닌은 우리 몸에 그 안지오텐시노겐이 있거든요. 안지오텐시노겐. 레닌의 작용 말하는 거예요. 안지오텐시노겐을 안지오텐신 1으로 바뀌게 하는 게 바로 이게 레닌이에요. 그러면 안지오텐신 1으로 바뀐 다음에 안지오텐신 2로 바뀌어야 되는데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ACE에 의해서 엔지오텐신 2로 바뀝니다. 이 기전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문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알도스테론이긴 하지만 어떻게 바뀌었는지 엔지오텐신 노겐이 레닌에 의해서 엔지오텐신 1으로 가면 엔지오텐신 1은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예요.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에 의해서 엔지오텐신 2로 바뀝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이 엔지오텐신 2가 부신 피질을 자극해요. 우리 부신이 어디 있죠? 신장 위에 있죠. 부신 수질이 있고 부신 피질이 있는데 부신 겉질이라고 하죠. 엔지오텐신 2가 부신 피질을 자극을 하면 이 부신 피질에서 뭐가 나오냐면 부신 피질에 알도스테론이 있거든요.
알도스테론을 분비합니다. 자, 이 알도스테론의 작용이 뭐라 그랬어요? 수분과 나트륨을 나트륨이 오면 수분도 따라오잖아요. 수분과 나트륨을 꽉 잡아둬요. 그 다음에 칼륨은 너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그래서 소변으로 칼륨을 배출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혈액량이 수분이 딱 보유가 되니까 혈량이 증가가 되죠. 혈량이 모자르니까 혈량이 증가돼요. 요거를 꼭 외워두세요. 이거는 좀 중요한 기전이거든요. 요거는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 상승이 되는데 이게 대부분 쇼크 상태일 때, 레닌과 엔지오텐신이 나오는 이제 그 어떤 보상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실 확대하고 심근 비대, 이거는 근육량이 증가하고 심장벽이 두꺼워지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레닌 엔지오텐신 기전이에요. 요거는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엔지오텐신 호계님, 엔지오텐신 1으로 바뀌는 거, 이게 여기에 5가 빠졌네. 레닌이고요. 1이 엔지오텐신 2로 바뀌는 거는 ACE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알도스테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우렬성 그 심부전 같은 경우에 이제 증상을 이제 한번 보면은 좌심부전과 우심부전이 구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심장에 방이 4개가 있죠. 거기에 이제 각각의 판막이 있고요.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가 좌심부전과 우심부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굳이 나누자면, 그러면 좌심부전 같은 경우에는 자, 심박출량이 일단 감소가 되죠. 왜? 좌심실에서 나간다고 했으니까. 자, 심박출량이 감소됐어요. 어떤 증상이 나올까요? 몸에서 굉장히 피로해요. 심장은 우리의 명품이죠. 우리 몸에서 혼자서 그 펌핑을 계속하는,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혼자서 하는, 굉장히 허약하면서 피로감이 오고요. 이게 피가 잘 안 가니까 사지가 어떨까요? 멀리 못 가니까 굉장히 사지가 차가운 사지가 되는 거죠. 차가운 사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심계항진으로 되면서 안절부절 못해요. 심계항진, 가슴이 뛰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어지럽고 창백하고, 가장 그 좌심부전의 가장 특이한 증상이 좌심하고 폐하고 가까우니까 폐의 우렬 증상이 나타나요. 폐 우렬 증상. 그럼 이 폐 우렬 증상의 대표적인 거, 자, 밤에 악화되는 잦은 마른 기침, 호흡곤란, 기자호흡, 야간성 발작성 호흡곤란.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야간성 발작성 호흡. 누우면 더 심해지죠. 그렇죠? 우려이 되니까. 밑에 있던 그 온몸에 있던 그 혈액이 심장 쪽으로 이제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야간성 발작성 호흡곤란이 오고 폐악설음, 천명음 혹은 거품 섞인 분홍색 객당, 거품이 있는 분홍색 객당, 이게 폐우렬 증상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우심부전 같은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은 우심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들어오는 그 상대정맥, 하대정맥을 통해서 우심으로 들어와요. 그렇죠? 우심방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부전이 생길 경우에 우심에 부전이 생길 경우에 못 들어와요. 그럼 온몸의 정맥에 우렬이 되는데 특히 경정맥 우렬이 가장 심하고요. 온몸의 전신부종 혹은 말초부종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심부전의 특징적인 증상을 나타낸 것은 하면은 좌심부전 같은 경우에는 야간성 발작성 호흡이나 거품 섞인 분홍색 객담이 나오는데 우심부전 같은 경우에는 부종이나 경정맥 확장, 정맥 우려, 그 다음에 문맥압 상승,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 심장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혈중 BNP라고 혈전 검사하고 혈액 역동학적 검사에서는 그 스완간스 카테터로 해갖고 폐 모세관압 측정을 해요. 스완간스 카테터로 해서 폐 모세관압 측정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ABGA를 하죠. 그래서 PO2, PCO2 요거를 보는 거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 보는데 흉부 방사선 검사가 가장 많이 하죠.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자, 치료를 하려면은 일단 이게 심부전이 심근의 수축력이 약화돼서 몸에 그 피가 혈액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치료는 뭐냐면은 심근의 수축력 강화를 위한 치료를 해야 된다. 심근의 수축력 강화는 쉽게 말하면 한 번 팍 펌핑할 때 심장이 이렇게 짜잖아요. 한번 딱 펌핑하면은 수축력이 강하면 한 번에 금방 나가잖아요. 수축력이 약하면 반만 나가거나 한 2분의 1만 나가잖아요. 그래서 수축력 강화약을 주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것이 강심제예요. 강심제. 강심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디기탈리스, 두 번째가 도부타민이라고 해요. 세 번째가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같이 외워두시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디기탈리스죠. 자, 강심제 심근 수축력 강화 심부전에서 쓰이는 것이 바로 디기탈리스예요. 그러면은 이 디기탈리스 같은 경우에는 심근의 수축력을 강화해서 심박출량을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심근의 수축력을 강화해서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겁니다. 디기탈리스는 중요해요. 디기탈리스의 기전을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이게 그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있는데 거기 뭐 식욕부진, 오심구토, 설사, 복통, 전도장애, 뭐 심실조동이 있는 이런 부작용이 있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심천맥박, 투약 전에 심천맥박을 1분간, 그래서 60회 미만이나 100회 이상일 경우에 심천맥박이 서맥이거나 60회 이하 혹은 빈맥 100회 이상이죠. 디기탈리스를 중단시켜야 돼요. 디기탈리스를 중단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혈중 전해질 수치를 관찰을 해야 되죠. 자, 도부타민 봅시다. 이거는 베타 교감신경 작용 약물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디기탈리스보다는 널리 사용이 돼요. 디기탈리스도 많이 사용되지만 도부타민도 베타 교감신경 작용 약물이라서 급성기에 이거 그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시켜서 심박출량을 증가한다.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해서 심박출량을 증가시켜 갖고 심근의 관류를 호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심근 관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블러드의 퍼퓨전, 심장의 흐름을 호전시키는 거.
그렇게 해서 도부타민, 도파민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심근의 작업량 감소를 위한 이제 치료가 있는데 이뇨제하고 정맥 확장제가 있어요.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우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부종이 있으니까 소변으로 빼내야 되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뇨제를 써야 되고요. 정맥 확장제는 나이트로에이트 투여를 해서 정맥 확장해서 혈관 내 용적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뇨제의 가장 큰 합병증이 이뇨제의 가장 큰 합병증 혹은 이뇨제의 그 부작용이 있어요. 소변이 많이 나가니까 뭐가 많이 빠져나가냐면 칼륨이 빠져나가요. 포타슘. 그래서 요즘은 그 칼륨 보존 이뇨제라고 그래갖고 알닥톤 혹은 스피로노락톤, 알닥톤을 많이 쓰죠. 칼륨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간호중재 봅시다. 가스교환 증진, 심박출량 증진. 그러면서 조금씩 활동을 점진적으로 증진시키고요. 체액을 균형 유지해서 부종을 경감시키고, 그 다음에 조직 관료를 증진시켜야 돼요. 이분들의 가장 큰 그 문제가 뭐가 있냐면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면 심장이 잘못돼 갖고 이게 심부전이 되면서 호흡곤란이 오고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안정을 하게 되면은 대사의 요구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안정을 하고 침상머리를 좀 높여주고요. 가족들의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래도 환자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다 그러면은 물 마시게 하고 옆으로 누울 수 있다 그러면 옆으로 누울게 하는 어떤 독립심을 제공하고 계속 활동하도록 격려하는 게 중요하죠. 호흡곤란 시에는 세미파울러스나 혹은 좌이, 앉아 있거나 혹은 반좌이 45도 횡격막을 아래로 가게 횡격막을 이렇게 제자리에 이제 위치하게 해서 이 어떤 흉강을 넓혀주는 거죠. 그 자세가. 그래서 호흡곤란 시 세미파울러스와 파울러스를 취해주고요. 산소 공급은 적당한 농도를 유지하는 한 40에서 60%. 그리고 산소 포화도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90에서 95% 이상을 유지를 하면 좋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식인데 우려성 심부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려이 되고 정맥이 우려이 된다는 거는 몸에 수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뇨제를 쓰면서 염분과 수분을 제한을 해요. 염분, 나트륨이 오면 수분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수분을 1000cc, 그러니까 우리가 500cc 생수통 하루에 2개 정도. 그렇게 해서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짜게 먹으면 안 되죠. 식사 시에 염분 제한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아이오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고 바디웨이트도 중요하고요. 부종이 있는 상태에서 한쪽으로 체위를 너무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폐모세, 그러니까 이쪽의 모세 혈관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2시간마다 우리가 체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호흡곤란, 산소 공급 시기, 그 다음에 수분 공급에서 수분 제한, 그 부종 시의 체위 변경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